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두 번째 영상. 깜짝 놀랄 임영웅님의 소식이 또 한가득 해버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임영웅님의 이 쾌거 소식들 많이 전달해드렸는데, 이 시간마다 단위별로 쌓이고 있는 임영웅님의 소식, 하루에 4번도 부족할 정도구나.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도 다 점점 영상 시간이 늘어나고 있죠? 아마 초창기에 이 소시가 영상 시간이 늘어날 때 아직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지만, 내용이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채널도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첫 번째부터 굉장히 뿌듯한 내용입니다. 바로, I'm Here the Final, 개봉 쾌거 소식이죠. 전국 투어에서의 감동이 실려있는 I'm Here the Final, 개봉 첫 주 만에 13만 명을 동원시켰다.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에도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무비 내부 모습이 이렇게 담기곤 해요. 이 스크린X 상영관에서 영시봉 상영회를 했을 때 기자분이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게 지금 기자분이 촬영한 건지 CJ4D 플렉스에서 한 건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자, 여기 밑에 CJ4D 플렉스, 그러니까 직접 CGV 측에서 제공한 사진이었습니다. 전 또 기자분이 찍은 줄 알았네요. 여기 가서 내부 찍어서 올리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면 그렇게 찍으면 당연히 영상의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겠죠. 안 가신 분들, 또는 영시봉 상영에 못 가시는 분들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찍어서 올려서 조회수 파리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말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는 참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자, 이 CJ4D 플렉스에서 제공된 사진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첫 주 만에 13만 명을 동원한 인기무리에 대한 기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12만 장 이상의 티켓 파워 사전 예매량을 기록했었죠. 그리고 첫 주 만에 13만 명 이상을 동원시킨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4위를 차지하며 흥행 파워를 입증시켰고, 이튿날에는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개봉 후 첫 주말인 지난 5일까지 단 5일 만에 13만 명, 정확하게는 13만 4,622명을 동원하는 위력을 보여줬다. 4월 5일은 3월 5일인데 4월로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엄청난 파워를 보여준 이 영시봉 상영에 굉장한 파급력을 자랑했는데, 이 다음 기사에서도 이 엄청난 위상을 설명합니다. 스크린까지 접수한 영웅시대의 힘, 임영웅 영화, 정말 여러 번 보는 열풍이 불고 있다. 저희 어머니도 오늘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이 소호맘님 채널에 가면 왜 무조건 2번 이상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저희 어머니가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아마 그 영상 보시면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결국에는 스크린까지 접수해버린 이 영웅시대의 힘이 여러 번 관람하게 만드는 팬분들의 행렬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만 명 이상을 동원하며 호평을 이끌어냈기 때문인데, 이 관객들의 호평 속에 재관람 열풍까지 불고 있어 I'm Here the Final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제 요번 영시봉 상영회 때 박을 엄청나게 많이 모이셨거든요. 영시봉 상영회 날 라이브를 갈 걸 그랬습니다. 뭘 하는 건지. 어찌됐건 이 영시봉 상영회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모인 걸 제가 볼 수가 있고, 자, 이 관객분들은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도 모두 직관한 올콘했기 때문에 올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올콘러, 이 올콘로들도 인정하는 기존 콘서트 공개 영상들과는 비교 불가하다. 올콘을 하신 분들에게도 이번 영화는 콘서트 다녀왔어도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콘서트장에서는 놓쳤던
장면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볼 수 있고, 또 같은 장면인데도 새롭게 촬영된 이 장면들에 지루할 틈이 없다. 이 영화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임영웅님의 인터뷰까지 들을 수 있어서 팬들을 향한 진심을 정말 고스란히 느껴 뭉클했다.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특히나 요번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은 정말 스크린X 상영관에서 최적화된 포맷이다.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피켓팅에 실패해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가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정말 콘서트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이 생생함, 그래서 앞으로도 이 꽝손들, 막 똥손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화 개봉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그냥 콘서트장이었다. 살아있는 표정과 음향 때문에 또 보고 싶어서 계속 울컥한다. 이런 만족도가 증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번 다시 재관람하시는 분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제공된 사진을 보면, 야,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즐기신 걸 볼 수 있고, 와, 이 박스관 대박이네요. 진짜 박스관 대박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보고도 놀랐지만, 야, 여기는 정말 VVIP들 막 서서 막 뛸 수도 있고, 정말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이 박스관. 이 박스관에서 저는 좀 재관람을 한번 해볼까. 네, 요런 희망도 한번 품어보는데, 야, 정말 대단하고, 이 영시봉 상영의 분위기는 폭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시봉 상영의 날은 정말 하늘빛 물결과 임영웅님의 시그니처 컬러인 이 굿즈 티를 입고 와서 건행을 외치고 다 같이 뛰고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웃고 울고 말 그대로 그냥 콘서트 현장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영시봉 상영회가 왕십리, 영등포, 용산 이 세 군데에서 딱 하루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임영웅님과 이 신재훈 대표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의 영시봉 상영의 안내, 앙콜 상영의 안내 또 한다는 겁니다. 국내 최초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중앙제어 응원봉 상영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영시봉 상영회를 이제 서울에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광주, 대전, 부산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이 소식 뭐 사실 오전에 올라와서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또 놀라운 것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응원봉을 가지고 현장을 가면 중앙 제어, 그러니까 자동으로 불이 막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컬러가 바뀌었다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중앙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첨단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영웅님의 콘서트에 적용될 당시에도 이게 방탄소년단과 같은 정말 엄청난 탑급 아이돌들에게만 있었던 그런 시스템인데, 요번 임영웅님의 콘서트에서 적용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격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중앙제어 시스템이 사실은 수도권에서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아예 적용된 사례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제 생각이지만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각종 기기들을 가지고 지방까지 내려가야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님과 신재훈 대표님은 결국 어떻습니까? 팬분들을 위해서 이 영시봉 상영회를 그것도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어떻죠? 광주, 대전, 부산 세 군데에서 이 영시봉 상영회가 또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 지금 팬분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눈물 날 것 같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옳고 날 때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옳고 날 때처럼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봤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때 생각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어떤 경우에도 없었던 지방에서 최초로 열리는 중앙제어 시스템이 적용이 되니까 이 지방에 있는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신났고 국내 최초라고 하니까 이 국내 최초라는 거는 그만큼 진행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함께 진행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스페셜 방석까지 다 증정이 된다라는 거. 너무나 대단한 것 같고, 자, 시간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시간표가 나왔고, 그럼 도대체 이것은 언제 우리가 예매를 할 수 있냐? 지금 할 수 있냐? 아닙니다. 바로 내일 모레 3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에 CGV에서 티켓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딱 오후 1시니까 점심 드시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티켓 예매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광주 터미널, 대전, 센텀시티 요 세 군데의 CGV 지점에서 예매가 시작이 되고 시간대는 굉장히 많아서 예매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순식간에 매진될 수 있고 사실 뭐 광주에 계신 분들, 대전에 계신 분들, 이 센텀시티,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요런 생각을 살짝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방에서 열리니까 우리는 좀 여유 있게 보지 않을까. 서울에 계신 분들도 지방에 가서 재관람하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린 팬들도 보면은 요번에 지방 투어 해야겠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오전에 보고 대전에서 오후에 보고 부산에서 저녁에 봐야 되겠다. 야, 이런 엄청난 강행군을 하겠다. 이런 댓글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광주, 대전, 센텀시티에 거주하신 영웅시대 분들, 그래도 좀 예매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매진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절대 10분을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회차 매진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또 전체 매진이 되면 우리 지역은 안 하냐? 아니, 왜 우리 지역은 안 하냐? 제 생각인데 아마 지방에서도 가장 큰 상영관에서 스크린 X관이 마련되어져 있는 CGV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은 좀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 근데 뭐 한 군데 정도는 더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찌됐건 요번 기회를 놓치면 이영시봉 상영회 못 보신 분들 굉장히 아쉬울 수 있다. 수호씨 역시 이 영상 올리는 일정과 개인적인 사업 일정만 아니면 지방에 가서 영시봉 상영회 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그때 한 영웅시대 분이 영시봉 상영회 티켓 양도해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냉큼 받을 걸 그랬네요. 뭐 또 고집 피운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는 한 번이라도 영웅시대 분들이 보시는 게 좀 나을 거라 생각해서 괜찮습니다 라고 넘어갔는데 지금 좀 많이 후회가 되네요. 어찌됐든 이 영시봉 상영에 요번 기회 놓치면 굉장히 후회가 막심할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방석 있지 않습니까? 요 방석. 요게 이제 영웅시대 분들이 워낙 가지고 싶어 하는데 사실 콘서트를 다녀오셨던 분들조차 이 영시봉 상영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요 방석 못 받잖아요. 이거 갖다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몰래 받아가지고 판대요. 물론 직접 티켓을 보고 구매하신 다음에 영웅시대 분이 영화 관람하고 나서 방석 뭐 다른 분에게 선물을 하든 판매를 하든 판매하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뭐 어찌됐건 그것조차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자, 요렇게 적혀져 있죠? I'm here the final 영시봉 앵콜 상영의 관람 고객 대상으로만 증정이 되는 쿠션이다. 요거 약간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또 갖다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참 요렇게 지금 경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람 고객 대상으로만 증정이 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영화 본 다음에 요거 갖다 파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게 머리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어찌됐건 만약에 요런 걸 판매한다라는 글이 올라온다면 안표팔이하고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매를 안 하면 된다. 네,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아가선 이런 신정훈 대표님과 임영웅님의 팬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이런 발표에 이어서 영웅시대 분들 역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임영웅님을 위한 팬활동 불타오릅니다. 자, 팬앤스타 솔로 랭킹 20주 연속 1위. 자, 트로트 랭킹이 사라지고 난 이후 새롭게 집계되고 있는 이 팬앤스타 랭킹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솔로 랭킹 1위 진입 이후에 이 20주 연속 1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4주 정도 되니까 거의 반년 가까이 또 연속 1등을 해 나가고 있어요. 득표수가요, 무려 2,492만 5천 표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물론 뭐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투표를 했겠지만 수천만 표의 득표수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 영웅시대 분들이 얼마나 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최고 기록인 이 100주 연속 1위, 이 100주 연속 1위 기준으로 벌써 20%, 5분의 1에 해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팬활동, 임영웅님을 위한 제대로 된 덕질이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위상과 그 위상에 걸맞는 영웅시대 분들의 팬활동, 그리고 그 팬활동에 또 감사드리는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요번 영시봉 상영의 추가 소식까지.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 PD님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이것이 오늘 기사로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좀 경쟁 구도로 가는 건 좋지 않다. 근데 이 영상이 의외로 댓글들을 제가 보니까 정말 뭐 한 1300개 이상 달렸는데 꽤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애시당초 임영웅님과 이 김호중 씨의 이런 가창력을 비교하는 비교 컨텐츠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 판단은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 김호중 씨와 임영웅님이 각자의 스타일로 확실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호중 씨와 임영웅님의 공통점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명해진 점이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 다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 요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요 이야기를 하는 이 PD님 옆에 있던 분이 바로 과거 유리상자로 활약했던 뭐 굉장히 명곡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유리상자 멤버분 한 분이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옆에서 맞장구를 쳐요. 그만큼 임영웅님과 김호중 씨가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임영웅님의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와 같은 곡의 경우 뭐 김호중 씨와 임영웅님 모두 다 애창곡이긴 하지만 두 곡을 들었을 땐 전혀 느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영웅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담담하면서도 묵직한 이 고요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면 김호중 씨는 뭔가 처절한 격정에 쌓인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노래 모두가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보니 뭐 누가 더 낫다, 못하다의 비교가 아니라 두 사람의 어떠한 차별성과 차별화된 점과 두 사람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컨텐츠라고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실제로 위어 히어로 KBS 단독쇼 때 이 합주실에서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해요. 보니까 임영웅님은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이 연습장에 딱 있을 때 모습을 보니까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한 번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 PD님이
들었다라고 해요.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 귀가 너무 즐거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불후의 명곡을 10년 동안 자신이 PD를 담당했는데 이 10년 동안 연출한 무대가 1,500개가 넘는데 이 엄청난 무대를 만들어냈던 자신이 노래를 또 듣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임영웅님에게는 그 느낌을 분명히 받았다고 해요.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나서 이 김호중 씨에 대한 에피소드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린 뭐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올린 건 아니니까. 근데 뭐 굉장했다 요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칭찬 플러스 칭찬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은 결이 전혀 다르다. 하지만 각자의 스타일로 확실한 정점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두 사람 다 팬들을 굉장히 아끼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또 이 팬덤에 대한 이런 절대적 존재들을 굉장히 잘 챙기는 두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가수는 굉장히 조금 하향세를 겪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팬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임영웅님의 콘서트에서도 그렇지만 이 팬분들에게 신선하게 느껴졌던 건 내가 뭔가 여기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 가수에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알아서 조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좀 남다른 모습을 보여지는 거죠. 나아가서는 이런 팬들의 긍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좋은 이 팬덤 문화의 본보기로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이 결국 수많은 팬덤에게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비춰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소 김호중 씨도 그렇고 임영웅 님도 그렇고 남다른 축구 사랑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설사 두 명이 뭐 큰 교류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왜냐면 이게 뭐 라이벌 구도가 생겨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두 사람은 꽤나 친하다라고 합니다. 전화통화도 자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이 축구 예능을 함께하는 그런 방송을 뭐 런칭하려고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방송국 사정으로 좀 이렇게 런칭이 되지 않았지만 김호중 씨가 임영웅님에게 이런 축구 예능 방송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 피디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뭐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닐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뭐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다음 방송에서 아마 이 피디님이 뭔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낼 것 같고 사석에서의 모습도 좀 많이 쏟아낼 거라고 합니다. 뭐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아마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이 피디님이 뭐 김호중 씨도 그렇고 임영웅님에게도 그렇고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너무 바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어떤 차별화된 점도 이 다음 편에서 많이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요 정도 선은 제가 좀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뭐 괜찮지 않나. 왜냐면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해.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해. 단점에 대한 부분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의 장점과 차별점. 이 사람은 이런 형태고 이 사람은 이런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두 팬덤 분들이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에 들 만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다음 방송 편에서 사석에서의 모습들도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 이 양쪽 팬덤 분들이 굉장히 좀 즐겁게 시청하실 것 같은데 제가 댓글들을 살펴보고 좀 놀랐습니다. 뭐 김호중 씨의 팬덤들도 그렇고 우리 영웅시대 팬덤도 그렇고 이 두 가수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었거든요. 정말 다행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게 뭐 김호중 씨가 더 낫다. 임영웅 님이 더 낫다.
이런 댓글들 달리면 정말 최악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런 댓글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양쪽 팬덤 분들 모두가 좀 건전한 응원 문화를 하고 있지 않나. 물론 가끔은 있어요. 네.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은 이 양쪽 팬덤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안 좋은 댓글을 남기는데 절대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남기시면 안 돼요. 절대 남기시면 안 됩니다. 설사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던, 없었던, 뭐가 되었던지 간에,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니까, 김호중 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간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이야기는 결코 좀 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전 요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또 이 팬덤 간의 굉장한 다툼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안 좋은 얘기를 우리가 가서 댓글로 남겨서는 안 된다. 근데 영상 내용 자체는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비하인드를 이 담당했던 PD가 직접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셔도 저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 분들이 지금처럼 건전한 컨텐츠들을 계속 하신다면 팬덤 간에 좀 이런 양극화되어 있거나 심화되어 있는 감정의 골을 조금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악플 같은 거는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것도 이 양쪽 팬덤 간의 이 무분별한 의미 없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살 얼음판 같긴 해요. 불안불안합니다. 좋은 컨텐츠 같긴 하지만 판단은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오늘 세 번째 영상도 제가 빠르게 전달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나아가서 수호맘님, 바로 저희 어머님의 오늘 또 신규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많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